기본적인 웜업을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롱톤으로 크레전도 데크레전도 하고 리듬 패턴 연습하고 그 다음에 강약 연습하고 비브라토 연습하고 크로매틱 스케일 연습하고 크로매틱 스케일이 연습이 잘 되면 이제 메이저 스케일 12키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고 그 다음에 코드 톤 연습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남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남은 오늘 내일 오늘과 다음 주까지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보십사라고 권유를 드리고요. 하면 쓸 게 많아집니다. 하면 쓸 게 많아지고 안 하면 그만큼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권 교재 이론 부분들을 일단 이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교본 2권의 36페이지 2권 36페이지 지난 시간까지 인토네이션 해가지고 주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추가로 또 말씀을 또 드릴 거고요. 36페이지에 보면 셋 있다는 표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는 뭐 리듬 패턴을 통해서 이제 셋 있다는 표를 배웠죠. 4분 3년음을 배웠죠. 우리가 4분 셋 있다는 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구음으로 띠띠띠라고 그랬죠. 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셋 있다는 표가 4분 3년음만 있는 게 아니고 교재에 보는 것처럼 8분 음표 3년음, 4분 음표 3년음, 2분 음표 3년음, 5음표 3년음 이렇게 3년음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악적인 장르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년음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자에 보시면 8분 음표 3년음은 이렇게 해가지고 16분 음표 해가지고 3년음은 반드시 음표 위에 이렇게 3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분 음표에 이게 3등분 된다라는 거죠. 8분 음표를 3등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분 음표는 띠, 딴, 따, 따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한 박에 하면은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띠띠띠띠띠 이렇게 한 박을 하면 따따따따 하면은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8분 음표가 3개로 분할되는 3년음 그리고 4분 3년음 또한 3이 항상 3년음은 무조건 음표 위에 이렇게 3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분 3년음은 이렇게 8분 음표로 이렇게 8분 음표 표기로 3개를 3등분 해서 이렇게 3자로 그립니다. 그래서 4분 음표는 딴 이렇게 되는 걸 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분할을 해서 한 박을 3등분해서 분할을 해서 하는 걸 4분 3년음. 그 다음에 2분 음표 3년음은 4분 음표의 표기로 이렇게 3 되어 있습니다. 4분 음표로 그려서 3등분을 해서 그래서 딴 이렇게 되는 건 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박을 3등분으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오음표 4박을 분할을 하는 거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2분 음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3 이렇게 해가지고 내박을 이렇게 분할을 내박을 분할을 하는데 이거 세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면밀히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되는. 저도 온음표로 분할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악부상에 그렇게 표현을 해서 온음표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3년음을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표기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하지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박을 분할을 하면 좀 애매하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박자가 느려지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딴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온음표 분할은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온음표로 내박을 분할된 건 앞으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철석은 안 불렀는데 요거는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지다름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8분 3년음, 4분 3년음, 4분음표를 분할을 해서 하는 걸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2분 3년음, 그리고 8분 3년음과 온음표 3년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분할을 했을 때 이렇게 음표를 분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홀수로 이렇게 3년음을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색이 되어 있는데 37페이지에 박색이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리듬 패턴을 할 때 많이 3년음, 4분 3년음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완랄라, 투라라, 쓰리라라, 포라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단은 그렇게 읽으시 여기 악보상에 읽는 거는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원 타타, 투 타타, 쓰리 타타, 포 타타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저는 이제 구음으로 띠라고 얘기를 했죠.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저는 구음으로 뭐 이렇게 읽는데 평행음 기본적으로 그냥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지금 책자에도 보면은 4분 3년음이 나와 있잖아요. 이 4분 3년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분 3년음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세진타음표가 나와 있는 연습 7번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플랫이 붙는 게 나옵니다. 플랫을 붙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조표상 조표가 플랫이 붙진 않았어요. 안 왔는데 지난 시간에 F키 하면서 B스키를 쓰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C 플랫이 붙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스키를 잡고 이 리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B스키를 잡고 파솔라 솔라 세라 세도 세도 레도 레미 레미 파 미 파 솔 파 미 레 도 레도 세도 세라 세라 솔 파 솔 파 솔 파 미 파라도 파도라 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를 뭐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그러니까 마디를 끊어서 한 마디씩 해볼게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B스키를 눌러야 돼요. 네, B스키를 누르고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B스키 누르세요. B스키. 네, B스키 누르고. 자, 그러면 해볼까요? 천천히. 뭐 이게 숙련이 안 돼 있으니까 각자의 리듬대로, 각자의 템포대로 해볼게요. 한 마디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 해볼게요. 셋, 넷.
옥타브음이 나올 리가 없는데 옥타브음이 다 나오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하면 박자대로 이렇게는 만약에 메트로놈을 60에 이렇게 한다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템포는 일단은 템포는 각자의 템포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도레미 레미 파 미 파 솔 파 미 레 해볼게요. 셋, 넷. 각자의 템포대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빨리 끝 맞췄다고 저 따라 빨리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 미레도 레도 세도 세라 세라 솔 이렇게 해볼게요. 셋, 넷. 턴킹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이음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다 턴킹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악보상에 설로로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라 솔파 솔파 미 파라도 파도라 파 마지막 이렇게 해볼게요. 마지막 셋, 넷. 그렇게 일단 세기 따는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음이니까 3년음 세기 따는표 3년음이나 세기 따는표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요게 기본적인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패턴으로 연습을 하기도 하고 지금 연습 8번 패턴대로 코드톤으로 이렇게 패턴을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 자료에도 제가 리듬 패턴에 대한 에티드를 제가 자료를 드렸어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안 드렸고요. 자, 그것 또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연습 8번. 연습 8번은 이제 이렇게 플랫을 붙여놨죠. 조표가 붙었습니다. 당연히 조표가 붙으면 B스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C 플랫 B스키를 잡아서 조표가 붙으면은 플랫이 붙으면 무조건 B스키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습 8번은 코드톤 연습입니다. 코드톤 연습. 코드톤이 뭐죠? 코드를 한음 아르페지오해서 분할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걸 코드톤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드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3하음. 코드는 무조건 세 개의 음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걸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개의 음이 어떻게 3도 간격으로 3도 간격이라는 것은 5손에서 줄에 얹어져 있으면 줄 이렇게 도에서 되어 있으면 도도 줄이 껴져 있죠. 아래 덧줄이 되어져 있는 거죠. 아래줄이 5손 밑에 밑에나 위에로 끌 때는 덧줄을 한다고 그러죠. 줄을 이렇게 살짝 끌어서 줄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가 아래 덧줄이고 미 첫 줄, 그 다음에 솔, 두 번째 줄, 그렇죠? 그래서 줄, 칸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레는 칸에 있죠. 레, 파, 칸에 있죠. 라. 그래서 레, 파, 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코드톤입니다. 3도 간격으로 이렇게 나열해지는 거. 그래서 파라도, 솔, 시, 레, 라도, 미. 그래서 파는 칸이죠. 칸, 라, 칸, 도, 칸. 그렇죠? 솔도 솔, 줄, 시, 줄, 레, 줄. 그렇죠? 라는 칸. 시도 줄. 도도 칸. 이해되셨나요? 코드는 이렇게 단순하게 줄, 칸만 생각하면 돼요. 3도 간격으로 쌓여졌다. 1도, 3도, 5도로. 1, 3, 5.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하고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래서 코드 톤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케일을 하고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이렇게 도돌이표는 있는데 뭐 있는 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요. 일단 첫 번째 줄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박자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봐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코드 패턴을 보통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칸만 한번 천천히 각자의 템포대로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첫 번째 줄만 칸만 하라고 했는데 다 해버렸네요. 뭐 다 한 줄 알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이제 참고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코드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음입니다. 화음이라는 건 뭐예요?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화음이라는 건 잘 어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드톤에도 했지만 파가 뉴트라고 첫음이잖아요. 파가 도라고 치면 라가 미고 도가 솔이라는 얘기예요. 도미솔 하음인 얘기를 알죠? 도미솔 하음.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형제지가 집안이야. 얘네들은 집안이야. 가족이에요. 가족이니까 얘는 내가 파가 없으면은 나가 파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네. 도가 대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위치를, 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위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임을 해서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가 만약에 코드에 파면 F잖아요. 그렇죠? F 돼 있으면 기본적인 코드 톤이 파라도예요. 그렇죠? 네. 그 파라도 중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F 대신 파 대신 파를 써도 되고 라를 써도 되고 도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리음으로 대리해서 쓸 수 있다는 화음을. 그래서 꼭 파를 써야 된다. 아니요. 나는 라를 쓰고 싶다. 그러면 나도 써도 되고 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작곡에 대한 개념이에요.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이 딱 나왔다 그러면 시내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솔을 보면은 시내가 딱 떠올라야 돼. 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라가 딱 있다 그러면 도미를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화음이기 때문에 얘는 나 대신 다른 가족이 나를 대표를 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음을 쓴다? 그러면은 불협화음이라고 그러죠. 안 어울리는 거. 코드가 아닌 다른 음을 쓴다, 화성으로 쓴다? 그건 불협화음.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 코드에 파, 라, 도 외에 솔을 쓴다든지 C를 쓴다든지 그러면 레를 쓴다든지 안 된다는 얘기. 그거는 소리가 깨진다는 얘기. 화음이 안 된다는 얘기. 기본적인 설명이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알면은 코드를 알면은 내가 대리할 수 있는 멜로디를 만들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는 멜로디를 만들 수 있다. 그건 뭐냐? 곧 내가 편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쉽게 설명하면 좀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인 코드만 하셔도 내가 요거 대신 내가 파를 쓰는 여기는
악보에는 파를 썼는데 F 코드인데 얘 파를 썼는데 나는 이걸 라를 한번 살짝 써보고 싶다. 네. 그러면 예, 좀 더 다른 멜로디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영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걸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드가 중요하다, 스케일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코드와 스케일을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샵이나 플랫이 붙었을 때 이게 스케일을 바뀌잖아요. 근데 바뀌는데 그걸 샵 플랫을 그 스케일에 맞는 샵 플랫을 안 찍고 다른 음을 집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G 메이저인데 샵을 안 붙이고 파를 부른다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F 메이저인데 C 플랫을 안 하고 B 스킬을 안 잡고 C를 누르면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막 속주로 애드립을 내는데 샵이 3개 돼 있고 플랫이 4개 돼 있고 이런 연주를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딱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음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은 셋 있다는 표 3년음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3년음은 반드시 몸에 배어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비트 있는 곡들은 3년음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신나는 곡들은.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기본적인 부분들은 표현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에 3년음이 들어가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아마 뒤에 예시에서 아마 곡을 하면서 여기에 나올 거예요. 여기에 보면 뒤에 38페이지 캐넬 폴링 러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이런 플랫이 붙었죠. 그렇죠? 플랫이 붙었는데 얘는 메이저인가요, 마이너인가요? 네네. 메이저 첫 음부터 파가 나오죠. 네, 멜로디 첫 음. 자, 예, 요렇게 처음부터 나오면 반드시 이제 코드가 F로 딱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F는 뭐냐? 파, 라, 도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마디의 멜로디가 어떤 음이 나옵니까? 네, 파도. 네, 파도. 그럼 어떻게 화음이 나오죠? 파 나오고 도 나오고. 그렇죠? 두 번째 마디도 어떻게 해요? 네, F 나오죠. 길게 나오죠. 얘도 이제 아마 두 번째 마디까지는 F 코드예요. 네, F 코드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뭐가 나왔죠? 라, C가 나왔죠. 네. 이 코드 분석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반주까지 코드가 나와져 있어야 분석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C면 뭐가 되겠어요? 네. C 같으면은 B 플랫이잖아요. 네. 아마 G 마이너일 거예요. G 마이너, 솔, C, C 플랫, C 플랫, 솔 세, 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라는 뭐겠어요? 라는 F 코드가 되겠죠? 예, 일단은 뭐 이거는 이게 멜로디만 가가지고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코드 반주가 있어야 돼요. 코드를 보면 반주기에 보면 윗줄 아랫줄 두 개가 있죠? 반주기에 보통 윗줄에 멜로디, 아랫줄에 오브리가토 반주 두 줄이 있죠. 이게 두 줄을 보고 그게 반주에 어떤 음을 쌓았는지를 보면은 이게 물론 반주기는 다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는 멜로디를 가지고는 멜로디만 가지고는 이게 무조건 F다 뭐 이런 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G 마이너라고 무조건 G 마이너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얘는 뭐 봤을 때는 G 마이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라니까는 뭐 요는 F나 D 마이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다를 수가 있어요. F 메이저일 수도 있고 D 마이너일 수도 있어요. 예. 코드가 레, 파, 라도 라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D에는 레, 파, 라인데 예. 거기도 당연히 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D 마이너일 수도 있고 F 메이저일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혼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정확한 거는 코드 저 반주 음악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코드라는 거는 멜로디의 뼈대예요. 멜로디의 뼈대. 코드 음만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작곡을 할 때 코드 음만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장가지를 만들어요. 장가지를 비화성적인 음들을 추가를 시켜서 비화성적인 음이라는 거는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죠. 스케일을 넣어서 이렇게 멜로디화 시키는 겁니다. 가사에 덧입히거나 아니면 음악에 가사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화성적인.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박 이상의 음들은 코드의 지배를 받아요. 코드 화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한 박 반, 두 박 이렇게 되면은 코드의 화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비화성 음들은 길게 쓸 수가 없어요. 짧은 8분 음표나 16분 음표, 물론 한 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짧은 음들은 가능한데 한 박 반, 두 박 긴 음들은 화성의 지배를 받아서 코드에 안 맞는 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드는 멜로디의 뼈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했던 동백아시를 가지고 코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캐넬 폴링러브에서 이제 지금 3년음이 두 번째 줄에 3년음이 나오죠. 도레미 이렇게 나오죠. 3년음 한 박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3년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불러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도돌이 되어 있는 도돌이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캐넬 폴링러브를 한번 불러볼게요. 비스키 무조건 잡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년은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그냥 쭉 도돌이 없이 그냥 가볼게요. 지금 솔라시 여기가 2분 3년음이죠. 2분 3년음. 그 다음에 도레미 여기가 있는데 거기는 2번 가로로 일단 넘어갈게요.
3년음하고 4분 3년음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대표적으로 2분 3년음하고 4분 3년음을 굉장히 노래에 많이 들어갑니다. 노래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들을 참고를 반드시 하셔서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40페이지 안에 이게 받쳐놓은 노래 여기에도 지금 이제 3년음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에 3년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여기도 보면은 F 키에 F 키 여기도 메이저 F 키죠. F 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곳곳에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전체적으로 풀어보기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냥 불러볼게요. 들어보시고 이게 멜로디가 어디 부분이 3년음이 들어가 있는지 3자로 되어 있는 거는 3년음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곳곳에 3년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 불었을 때 지금 보시면은 그냥 노멀하게 불렀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군인음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또 멜로디를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멜로디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코드까지 일단 할게요. 코드까지 해야 또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자, 41페이지 코드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어떻게 동그란 표시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코다라고 그러죠. 코다는 코다에서 코다로 이렇게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코다가 두 개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뛰어서 넘어가는 표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에도 보면 코다는 코다표에 나타나며 주로 다카포라는 거 어디 가는 거죠? 처음으로 가는 거죠? 네. 다카포는 처음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달세뇨는 세뇨표가 있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거고 방법에 따라 다시 돌아간 후에 코다에서 코다로 그래서 코다에서 다카포에서 처음으로 가서 처음에 중간에 코다 표시가 이렇게 중간에 한 개 있는 부분에서 다시 요 후반부에 여기 코다 표시되어 있는 여기로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간 걸 건너뛰어서 코다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시에 나와 있지만 다카포에서 그래서 1, 2, 3, 4 마디 네 번째 마디 다카포에서 첫 번째로 가서 두 번째 마디에 코다 표시가 되어 있고 세 번째 마디에 코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그래서 1, 2, 3, 4, 1, 3 해가지고 피네 세 번째 마디에 피네가 있죠.
거기에서 마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대로 이제 그렇게 코다로 뛰어 넘어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코다 밑에 음표 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페르마타라고 그러죠. 페르마타라고 해가지고 느림표. 예, 그래서 음의 한 박 이하의 짧은 음을 3배로 늘려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페르마타. 그래서 보통 끝마칠 때 페르마타를 이제 마침을 할 때 곡이 마칠 때 이렇게 음표 위에 이렇게 표기를 하면 페르마타. 그래서 페르마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페르마타를 씁니다. 그래서 음의 길이를 3배 이상 천천히 길게 자연스럽게 그냥 페르마타 한다고 그래서 음을 엔딩할 때 점점 이렇게 디크리센도에서 페르마타 한다라고 그러죠. 음을 늘려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끝마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음표 위에 온음표일 수도 있고 2분음표일 수도 있고 5음표일 수도 있고 4분음표일 수도 있고 음표 위에 이렇게 하면 그 박의 길이에 3배 이상 천천히 늘려서 마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변화는 변화표에 이렇게 변화표에 빠르기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줄임말로 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리타르단도라고 합니다. 리타르단도. 리타르단은 점점 느리게 점점 천천히 리타르단도 한다라고 부릅니다. 음을 천천히 보통 여기도 리타르도 끝마칠 때 많이 합니다. 페르마타 하거나 리타르단도 해서 이렇게 천천히 음을 마칠 때 페이드아웃 되는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첼란도 A, C, C, E, L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첼란도 돼 있는데 이거는 아첼란도는 페르마테 리타르단도의 반대말 점점 빠르게 점점 곡이 갑자기 전조가 되어서 템포가 갑자기 빨라질 때 아첼란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전조를 하거나 그럴 때 템포가 빠르기가 바뀔 때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템포. 아템포. 그러니까는 원래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다가 느린 템포에서 아첼란도 돼가지고 빠르게 갔다가 거기서 다시 아템포로 표기가 되면은 원래 템포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걸 아템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빠르기로 이렇게 돌아오는 표시를 아템포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사실 실용음악에서는 표기를 하진 않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밴드에 하려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긴 하면 상세하게 세션 밴드를 할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를 하지만 실질적인 대중음악에서는 뭐 거의 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겠습니다.